안녕하세요, 우리 달콤이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OT는 보고 왔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첫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작은 설레고, 그치? 뭔가 다 새로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치? 자, 쌤이 도와주도록 할게. 2학기 개념. 분명히 좀 어렵지. 도형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지만요. 또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게 되면 어렵지 않게 또 한 학기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중요한 이 중2 쌤하고 같이 한번 이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제 개념을 할 때는 학습 목표를 보고 우리가 시작을 할 거거든. 오늘 해야 될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경우의 수의 의미, 몇 가지, 어떤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냐, 몇 가지를 찾는 바로 경우의 수의 뜻과 두 번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해. 오늘 그 헷갈림을 잡는 것을 목표로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이들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사건과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뭐지? 주사위를 던졌어. 동전을 던졌어. 이렇게 주사위를 던진다 또는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경우 우리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지? 바로 실험, 관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쵸? 뭐 던진 거고 실험, 관찰, 뭐 나중에는 이제 또 우리가 시행, 뭔가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뭔가 행동을 해서 아니면 관찰을 해서 또는 실험을 해서 만약에 짝새 눈이 나왔다 라고 하자, 또는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얘기는 뭐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일이 일어났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바로 이런 걸 갖다가 사건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일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걸 사건. 뭔가 행동해서 사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뭐 어차피 뭐 시행의 뜻을 쓰시오, 사건의 뜻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 이 용어들은 고등학교 때 똑같은 단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 그다음에 확률, 이 단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내용도 똑같아. 쓰는 방법만 조금 다르게 쓰는 거지 내용까지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잘 해결해 두면 우리가 나중에 더 쉽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의미 자체로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몇 개인지 우리는 경우의 수, 미리 나왔지?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짝새 눈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주사위는 2나 4나 6 이렇게 세 가지의 짝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우리가 세 가지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앞면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건 몇 가지 있어? 동전 앞뒤밖에 없는데? 바로 한 가지가 된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몇 가지인지 그 가능성의 횟수를 갖다 나타내 주는 것, 바로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의 수를 오늘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될까? 맞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개념 익히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이런 뜻인 거야. 자, 7보다 작은 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했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7보다 작은 수 1, 2, 3, 4, 5, 6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바로 6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맞지? 주사위 던지면 무조건 7보다 작은 수 나와. 그래서 모든 경우 6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겠고 3 이상의 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 이상이니까 3까지 포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3, 4, 5, 6 신나고 막 7, 8 써라. 아니지? 왜? 주사위는 뭐니까? 6가지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4가지라고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는 포함하면 안 돼. 3, 4, 5, 6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6도 안 돼. 따라서 몇 가지? 3가지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6의 약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 6의 약수 1, 2, 3, 6 모두 주사위 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 바로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해줄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때? 간단한 기본적인 경우의 수의 의미를 알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지? 자, 이런 건 정말 워밍업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초, 중, 고에 계속 반복되면서 나올까? 자, 사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많은 친구들이 항상 그런 질문을 쌤한테 도대체 수학 어디다 써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어디다 써요? 이런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뭔가 할 때 우리가 가능성이 더 높은 일에도 또 시간을 또 할애하기도 하고 이렇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될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의미를 바탕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2가지 핵심적인 방법,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달콤 포인트가 되겠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중에서 먼저 합의 법칙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란 얘기야. 그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다라고 해준다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과 B가 일어나는 N을 합해서 우리는 바로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 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 라고 해줄 수 있겠고 사건 A이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거나 또는 영어로 하게 되면 이 OR의 느낌이 이 사건 두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해준다면 합의 법칙을 써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한글은 굉장히 중요해. 국어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또 의외로 이 단원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을 조금 더 자세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 3 이하니까 3 포함해서 1, 2, 3이 된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3가지라고 해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고 4보다 큰 수의 눈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4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4 안 되고 5, 6 몇 가지? 2가지가 된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네. 그럼 결국에 이 3번 문제를 풀려고 나온 내용이야. 3 이하 또는 4보다 큰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3 이하가 나오는 경우는 요 1번에서 1, 2, 3이라고 했고 4보다 큰 수가 나오는 건 2번에서 5,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그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는 1번의 3가지와 2번의 2가지를 뭐해서? 합해서. 따라서 얼마가 한다라고 해줄 수 있어? 5가지가 된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말이 중요하다? 바로
이 또는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줄 수 있는데 또는은 경우의 수의 합으로 합의 법칙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고 다행히 3 이하나 4보다 큰 수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더해서 답을 써주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합의 법칙을 쓰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개념 익히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면에서 1에서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정 20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어요. 그때 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윗면에 적혀있는 수를 조사할 다음을 구하자라고 했네.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천천히 해. 7의 배수? 20까지 있어. 7의 배수는 7, 14. 몇 가지? 2가지. 7, 3, 21은 넘어가니까, 그치? 12의 약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몇 가지? 6가지가 있다라고 줄 수가 있네. 그치? 자, 7의 배수 요 말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또는 1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2가지고요. 그 다음 또는이니까 더하기 1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6가지 한다라고 해서 8가지라고 답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7의 배수나 12의 약수는 겹치는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 바로 써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겹치는 게 있다라고 해준다면 겹치는 건 한 번만 우리가 세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번도 마찬가지 탄산음료 4가지와 과일음료 3가지가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 1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라고 했어. 그럼 나는 탄산음료를 먹거나 또는 과일음료를 먹어도 돼. 그렇지? 탄산음료를 먹고 꼭 과일음료도 먹어야 돼. 이빨 썩어. 그거 아니잖아. 그치? 탄산음료를 먹어도 되고 또는 과일음료도 먹어도 되기 때문에 5알이란 말이지. 그래서 4가지 더하기 3가지를 해서 답은 몇 가지? 7가지로 답을 쓰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 법칙이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될까요? 맞죠? 자, 그러면 비교해서 이제 곱의 법칙도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 곱의 법칙이라는 건 두 사건 A, B가 어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줄 수가 있어요. 아까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잖아. 이게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나거나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곱의 법칙을 쓰려면 두 사건이 동시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이고 이랬는 얘기야.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M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일어날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해주고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N이다라고 해준다면 바로 곱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다?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아니면 뭐뭐이고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영어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느낌? 바로 중간에 두 사건 사이에 and의 문맥이 어울린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바로 곱을 써갖고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지? 자, 연필 3자루하고 지우개 2개가 있다라고 했어. 그때 연필과 지우개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연필도 고르고 연필을 고르고 그 다음에 지우개도 고른다 이런 뜻인 거야. 이 문장은 연필을 고르거나 또는 지우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연필 중에서도 하나 지우개 중에서도 하나 연필도 고르고 지우개도 고르고 뭐뭐이고 and 그치? 그래서 연필을 고를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3가지 뭐뭐이고 and니까 곱하기 지우개 고를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 2가지에서 총 몇 가지로? 6가지로 경우의 수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리하여 곱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될까? 맞아? 자, 그러면 개념 익히기 4-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어느 서점에서 영어 참고서가 7가지, 수학 참고서가 2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영어 참고서와 수학 참고서를 각각 한 가지씩 각각 영어 책도 고르고 그 다음에 수학 책도 고르고 뭐뭐 이고 고르고 동시에 고르고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영어 참고서는 몇 가지? 7가지. 그리고 수학도 고를 거야. 그리고 고를 거니까 곱하기 해서 2가지. 총 몇 가지다? 14가지다 라고 답을 쓰실 수가 있는 거지요. 될까요?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1번 하나 더 보게 되면 집에서 문구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 지금 보니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2가지. 문구점에서 도서로 가는 방법은 직선으로 가거나 위에 길로 아래 길로 가거나 몇 가지? 3가지. 따라서 먼저 여기는 2가지, 3가지 쓸 수가 있겠고요. 3번,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서 문구점까지 가는 경우 2가지야. 그리고 문구점에서 살아? 아니지. 문구점에 와서 문구점에서 도서관을 가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문구점을 가고 그리고 문구점에서 도서관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가야 되는 거니 곱하기 3을 통해서 총 6가지라고 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아니다라고 해준다면 일일이 노가다 띄어서 구할 수 있겠지. 여기로 갔을 때 하나, 둘, 3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얘기고 또는 이 밑에 걸로 갔을 때 또 위로 가거나 중간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3가지. 총 6가지.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써서 멋있게 구하자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에 관한 내용 그 중에서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구분하는 방법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달콤 포인트였고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 합과 곱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개념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 개념은요. 바로 곱의 법칙에 활용되겠습니다. 자, 예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개의 동전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동전을 1개 던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오거나 100이 너무 무식했나? 할아버지라고 해. 그림면이라고 하고 우리가 숫자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오거나 그치?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동전 2개를 던질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던졌나 봐. 그러면 학이 나오고 할아버지 100이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500이 나오고 할아버지 100이 나올 수 있으니까 4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 거야? 아니지.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동전 하나당 가능성은 앞뒤 2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동전 2개 던진대. 얘도 어때? 바로 앞뒤 2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2 곱하기 2로 4가지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점점 일이 커지네. 동전 3개를 던질 때 한번 생각해볼까? 동전 3개를 던져? 하나당 2개의 가능성이 있잖아, 동전은. 그래서 3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써서 8가지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많은 친구들이 동전 3개 던진다라고 하면 앞뒤 2개 곱하기 3에서 2, 3은 6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 거고 하나당 가능성은 2개니까 2를 3번 곱해서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에 n개를 던진다. 4개가 될 수, 10개가 될 수 있고 n개를 던진다라고 해준다면 2를 결국에 동전 하나당 가능성이 2가 된다라고 해줬으니까 2를 몇 번 곱하자? n번 곱하자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고 따라 동전 n개 던질 때 경우의 수는 2의 n제곱까지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2의 거듭제곱으로 동전 여러 개를 던지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개의 주사위를 던져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어때? 이건 쉽지? 1부터 6까지 6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이거 많이 헷갈렸었어. 초등학교 때.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가능성은 6개. 그런데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곱의 법칙을 써서 6에 몇 가지? 36가지가 돼야 되는데 주사위 2개 던진다라니까 6, 22, 12가지를 쓰는 친구들이 또 되게 많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 6에 36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주사위 3개를 던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당 가능성이 6인 애가 3개가 동시에 던져진다라는 뜻이니까 216까지라고 해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지. 따라서 주사위를 m개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6 곱하기 6 곱하기 쭉쭉쭉쭉 곱하기 6 곱하기 6까지 해갖고 몇 번? m번 곱해준다라는 뜻이니까 6의 m제곱 가지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질 때의 경우의 수도 우리는 6의 거듭제곱을 통해서 구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됐지? 여러 개의 주사위 동전 던졌을 때 경우의 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개념 익히기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6-1번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동전 3개? 하나당 2가지의 가능성. 그런데 3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8가지. 2번, 한 개만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앞면이 나온다라는 건 앞,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 앞, 뒤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고 뒤, 앞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다? 3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앞은 헤드라고 해서 H로 표현하고 그다음 뒤는 테일, 꼬리라고 해서 T로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써서 정리하게 되면 앞면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 처음에 있는 동전이 하나 나오던가 아니면 두 번째 동전이 나오던가 마지막에 있는 동전이 하나 나오던가 3가지가 있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고요.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앞이 나오거나 아니면 뒤가 같게 나오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몇 가지? 2가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경우의 수에서는요. 빠짐없이 그리고 겹치지 않게 이 1, 2단원을 하면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될 거야.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빠짐없이 잘 써서 경우의 수를 마련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무엇보다 꼼꼼히 그리고 문제 잘 읽고 실수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단원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 경우의 수로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문제들 한 번 더 확인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개념 체크 문제로 다시 한번 오늘 개념 다지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달콤이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얘들아 안녕.